이제 학부모님 중에는 그래도 좋은 학교 가면 그 친구들은 좋은 애들이 아닐까요? 네. 거기에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 애들끼리 몰려다녀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결국은 효과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문제다. 나의 선택이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동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고등학교 유형이 뭐 크게 이제 나누면은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율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 이런 정도로 한 교육법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 고등학교가 일반적이죠. 일반고를 가기로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준화 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평준화 지역은 추천 배정을 하고 비평준 지역은 내신의 선발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관심을 끄는 건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죠. 여기 보면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가 있는데 관심을 끄는 학교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학교들도 역시 선발하는 거니까 내신이 좋아야 되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지 갈 수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는 아시다시피 특목고니까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관한, 국제고는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외고의 경우라면 외국어 점수를 가지고 일단 보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다른 과목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보는데 외국어는 대부분 다 올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외국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이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과학고등학교는 광역단위 학교들이죠. 과학고등학교를 가려면 물론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학생의 진로가 넓어지죠. 예술체육고는 그냥 예술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해당되는 학교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보고 가게 됩니다. 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의 마이스터고를 보면 내신 성적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은 적인성 시험을 봐요. 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로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을 한답니다. 회사 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이제 자기 주도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립심 같은 것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취직했다가 금방 나온대요, 회사에서. 특히 이제 그 성적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자기 주도 능력이라든지 자립심이라든지 또 회복 탄력성이 강한 애들을 뽑는 것이 훨씬 더 자기 학교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특성화고등학교하고 대한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직업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계인 거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좀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더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한특성화고등학교는 물론 뭐 대한학교 성격을 가진 별도의 좀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는 그 광역단위 자사고가 있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잖아요. 전국단위 자사고는 10개가 있습니다. 입학 성적이 좋고 보면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고등학교를 가면 대개 수시로 가고 용인외대부고는 수시와 정시가 절반씩 좀 되고 상상고를 가면 거의 정시고 기숙사 생활을 대부분 하는데 가게 되면 기숙사에서 전염이 된대요. 옆에 있는 학생이 의대 갔는데 나는 꿈이 공대야 그러면 왠지 쟤는 공부를 못해서 공대를 택하나 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진로희망이 친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데 자율형 공립고는 공립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자율성이라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있고 하나는 인사자율권이 있고 하나는 재정자율권이 있어요. 근데 공립의 인사자율권이라는 건 교장이 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온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정자율권은 자율학교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해서 학교가 알아서 좀 교육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교육과정 자율권은 지금은 어느 학교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가 있는데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을 6월 달부터 보죠.
요 6월 달 되면은 고교 유형별 각 대학별로 몇 명을 합격시켰는지에 대해서 대학 알림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작년에 서울대 입학한 학생 수가 3,746명, 연세대학이 4,300명 정도, 고려대학이 5,000명 정도 돼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선발한 인원수가 13,141명이더라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생의 55% 정도가 일반고 출신이고 과학고 출신은 312명이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서 제가 딱 느낀 것이 뭐냐면요, 외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과학고, 영재고 이런 쪽이 진학률이 훨씬 높아서 어떤 고등학교 가느냐가 바로 대학 입시하고 직결된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그 각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 입시 입결이라든지 특징 같은 거 한번 살펴봤고요. 각 고등학교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요, 한마디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한다. 이제 우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는데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또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해서 성장을 한 학생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뽑아라.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뭐 공인 어학능력 시험이라든지 외부 수상 경력이라든지 외부 봉사활동 같은 거는 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이런 전형을 갖다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한성과학고등학교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도 2단계에서 필기시험을 봐요. 그 필기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과학고는 서류를 지원하면 서류 보고 이제 서류 평가를 하겠죠. 성적을 내고 그다음 면담합니다.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면접 대상자가 되면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갈 때도 면접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 면접 보는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예방 주사를 한번 맞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는 성적과 출결이 반영이 되는데요. 과학고는 과학, 수학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대학 입시를 비슷한 유형을 한번 먼저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권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 과학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가거나 뭐 카이스트를 가는 건 아니죠. 과학고등학교하고 비슷하게 영재학교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영재학교 선발하는 방법은 1단계에서는 기록물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영재성 사고력 검사, 그다음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를 하죠. 3단계에 창의 역량 평가를 해서 과제 수행 능력, 창의력, 리더십,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8개 영재학교 중에 한 군데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되게 영재학교의 커트라인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와 비례한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영재학교 경쟁률이 금년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대 가는 애들 많으니까 영재학교 가면은 의대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 경쟁률이 떨어져서 이번엔 영재학교 가기 쉬울 거야 해가지고 지원자가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늘었다. 영재학교 경쟁률이 높아졌다. 국제고나 외고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는데, 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과학 성적을 반영했지만 국제고 외고는 영어를 반영합니다. 근데 영어 성적과 출결 점수를 반영하는데, 문제는 영어 성적은 다 동점이에요. 올A. 동점자 처리가 중요한데, 동점자 처리에서는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들의 3학년 성적부터 쭉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수들도 B가 있으면 안 된다.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 점수가 합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개인별로 면접 볼 때 물어볼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고의 면접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결국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냐는 문제입니다. 자사고는 1단계 원서를 내면은 1.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냥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해요. 1.5배수 안에 이제 추첨이 되면은 그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면접 문항을 2문제를 만들어요. 6분 내지 7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한 7분 동안에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성적은 완전히 가려서 뽑기 때문에 면접시험 잘 보내가 무조건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광역자사고는 성적과 상관없다. 근데 전국자사고,
예를 들어 하나고등학교라든지 천안 북일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저쪽 지역에 이제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이 가던데 거기서는 성적을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요. 전기는 주로 이제 12월 달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일반고는 후기고등학교라고 그래요. 입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일반고등학교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 진로 상담 선생님하고 면담 일정을 잡으셔가지고서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면담을 받으시고 외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아니면 일반고를 갈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제일 많을 때죠. 우리 애 어느 학교 보낼까요? 영재고나 과학고나 외고 갈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결정을 했을 테니까 현재 중3이라면 대개는 이제 일반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가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참 좋겠다 해서 2028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교과 성적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4%에서 이제 10%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비교적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유리하게 됐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불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고민이 되는 건 그러면 나한테도 그게 유리한 거야? 어디 자사고 가서도 다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이라면 그게 고민이 안 되는데 자사고 가면은 중간쯤하고 일반고 가면은 틀림없이 5, 1등급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 어디 갈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이가 남하고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 좀 도전적이라고 하면 좀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를 선택해도 좋다. 그런데 남하고 경쟁하는 걸 싫어하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할 것 같으면 일반고 가가지고 친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적으로 1등급 받으면 좋은 데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뭐가 껴있냐면요. 그 자존감이라는 게 껴있어요. 근데 되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 그 잘하는 그룹에 가게 되면 중간 정도나 중간 이하가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발표할 기회도 별로 없고 학생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존재감이 없어진 학생은 대학에 와서도 활발하게 공부하지 못해요. 근데 학부모님 중에는 그래도 좋은 학교 가면 그 친구들은 좋은 애들이 아닐까요? 네. 거기에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 애들끼리 몰려다녀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결국은 효과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문제다.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뭐 공부량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가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이의 자존감을 한번 고려해가지고서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난 논술 전형으로 갈 거야. 그럼 논술 전형을 준비를 잘해주는 대학. 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야.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동안 실적을 잘 냈던 대학 평가를 해서 자기한테 좀 유리한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가을날이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좋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좋은 장소에 가셔가지고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실까요?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